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신이 하는 일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전파하세요. 우리의 열정을, 흥분을, 기쁨을, 충족감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웨인 다이어. 조이북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7. 순간. 미래나 과거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정말 담고 있어야 할 개념, 에고에 휘둘리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개념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금을 잘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책임감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도 삶을 이루는 요소지만 우리를 열정으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지금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을 열게 됩니다. 해야 하는 일들로 압박을 받으며 즐거움과 기쁨을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의식을 제공하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세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중심이 되면 더 이상 인생의 사명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현재와의 관계성. 당신과 현재의 관계가 당신과 삶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현재의 순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누군가 삶에 정서적 소란을 일으킬 때 당신의 반응을 인식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지금 드는 생각은 아마도 과거나 미래의 투사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의식을 되돌려야 합니다. 불편한 정보를 듣는 동안 조금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 또는 예전에 나는 어떤 기분을 느꼈었나?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일깨우며 지금 현재의 의식을 되돌리는 겁니다. 현재로 돌아오며 서서히 불쾌함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당신과 당신 삶의 관계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함을 느껴보세요. 둘째, 혼자서 고요해지는 시간을 일상 루틴으로 만드세요. 바로 오늘부터 어떤 시기든 당신에게 잘 맞는 수행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겁니다. 수행할수록
생각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게 점차 익숙해질 겁니다. 온전히 이 순간에 몰입하고 만물이 하나가 됨을 경험해 보세요. 셋째,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기로 선택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기로 선택한다. 5분간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할 때 현재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결국 이것이 당신의 존재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넷째,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매 초, 매 분, 매 시간을 사는 겁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목적 그리고 근원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행복의 유전자를 전수하는 법. 목적을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신을 우선시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며 꼭 지키려고 했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자립적이고 성공적이며 평화로운 어른으로 자라길 바랐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행복하고 삶에 충실한 모습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당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결국 나를 도울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무엇을 하려고 하든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정말 그 생각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말죠.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믿어보세요. 나는 도움받을 곳이 있다. 나는 도움받을 곳이 있다. 저는 헬렌 슈크만의 기적 수업에 나온 구절을 자주 반복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걸을 때 그 곁을 누군가 항상 지키고 있음을 안다면 다시는 두렵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제 인생의 목적을 떠올리게 해주고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은 모두 제게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이 확신을 떠올리며 저 자신을 공허하죠. 도움은 어디에서 나옵니다. 마침 필요한 돈이 어디선가 생기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하게 제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죠. 마치 거대한 힘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굉장한 조화로 제 혼을 쏙 빼놓는 것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힘이 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확언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 곁에 항상 존재하는 신성한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힘들어 라는 학습된 반응. 오늘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 오늘 하루는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당신도 꽤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며 무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시간을 가장 많이 앗아간다면 그것도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 문제가 된다며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리가 너무 빼곡해서 정신이 없다면 바쁜 일로 일정을 살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일일이 당신 손을 거쳐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면 그 역시 당신의 선택입니다. 삶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쫓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핑계댄다면 당신은 바쁘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대신 바쁘게 살고만 있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챕터 8. 성공. 마치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기. 무엇을 꿈꾸든 제 아무리 원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꿈이 실현되도록 에너지를 움직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고 타인과 세상에 기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나는 의 마법. 나는 I am. 이 글자야말로 존재의 근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불꽃이 이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난 신에게 모세가 이름을 묻자 들려온 답이 바로 I am, 즉 나는 이었습니다. 확언이 항상 나는 원한다, I want가 아니라 나는 I am으로 시작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처럼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말을 선언할 때 나는 이란 단어는 최상의 자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몇 가지 확언을 소개합니다. 이 문장들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몇 가지 골라보세요. 나는 나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과 행복, 성공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규칙보다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따른다.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법.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당신 자신을 대할 때 비로소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선언해 보세요. 새롭고도 활력과 영감이 넘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재정적으로 부족한 삶을 산다면 좋은 것들을 누릴 순 없겠지만 마음만큼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꿔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렇다고 허황된 꿈을 꾸라는 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처럼 마음을 너그럽고 여유롭게 가져보라는 겁니다. 직업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얻고 싶거나 되고 싶은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티스트, 뮤지션, 컴퓨터 프로그래머, 치과의사 등 무엇이든지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머릿속 상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하세요. 만일 아티스트라면 이 생각 덕분에 당신은 그림을 그리고 미술관에 방문하며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술의 세계에 몰입할 겁니다. 즉, 당신의 삶 면면에서 아티스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를 막아서던 길에서 비켜나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영감도 키우는 겁니다. 나만의 비전 보드 만들기.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 삶을 세차한 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차의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런 뒤 그 사진을 침실 문에도 냉장고에도 붙여두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모는 차의 대시보드에도요. 자동차 전시장에 들러 당신의 비전인 차에 앉아도 보고 향긋한 세차 냄새도 느껴보세요. 손으로 좌석을 쓸어보고 핸들도 잡아보고요. 차 주변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모양새를 감상하세요. 시운전을 하며 당신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그 차는 결국 당신의 삶에 함께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차가 될 거예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로 비전 보드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위의 자동차 예시처럼 당신의 목적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찾아 보드판에 붙이세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선이 닿는 곳에 보드판을 걸어두고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또는 글을 붙여도 좋습니다. 챕터 9. 태도.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게.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좋은 태도를 택하세요. 이 문장은 제가 세상을 유심히 관찰한 끝에 얻은 깨달음으로 제 글쓰기 작업실 문에 걸어둔 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제 생각을 인식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들이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특히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미칠 거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당신도 잘 보이는 곳에 이 글을 걸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바로잡아 보세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좋은 생각은 좋은 태도가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태도가 됩니다.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 생각은 건강과 신성한 관계, 풍요로움, 비즈니스, 심지어 주차 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대단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삶에서 바라는 것들에 집중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면 곧 당신은 당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결국 모든 행동의 기원은 생각이니까요.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에 어떤 생각을 품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누구도 당신의 마음에 생각을 억지로 주입할 수 없습니다. 힘을 앗아가고 나약하게 만드는 생각은 더 높은 마음의 주파수에서 파생되는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할 수 없다는 믿음에 말은 쉽지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설득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창조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뜻대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는 신이 당신에게 준 유산이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멀리한다면 참된 지혜를 깨달을 겁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도록. 당신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고 그 이미지를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꽉 움켜쥘 때 비로소 잠재된 무한한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힘, 우주를 창조한 신과 함께 공동 창조자가 되는 방법이죠. 당신의 오랜 스승과 교감하는 방법이자 당신의 소망이 발현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발현의 힘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써왔고 이런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한다면 당신이 원치 않은 일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바나 지금껏 전해져 온 신념, 어렵거나 힘들다는 믿음에 생각을 집중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모든 것이 선택이란 걸 알게 된다면 선택은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선택에 관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인데도 환경 탓, 남 탓을 하게 되죠. 오늘 내가 먹은 음식, 매일 출근하는 회사, 내가 꾸린 가족 등 어느 것도 나의 선택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크고 작은 선택들로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의 선택들로 현재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도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역시 나의 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방향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당신은 지금 갈등을 선택할 수도,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어떤 기분을 선택할 건가요? 최고의 하루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